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공동주택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어디로 갔을까 관리비 예치금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끔 동대표님들 관리비 예치금이 뭔지는 아시죠? 관리비 예치금, 선수관리비 있잖아요. 처음에 입주할 때 내는 돈. 가끔 동대표 감사님이 물어보시죠. 통장을 보시는데 이상하다. 우리 관리비 예치금은 분명히 3억 몇천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건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초보 격리분들은 너무 당황스럽죠. 진짜 이상하다. 이 큰 돈이 어디 안 보이네. 어디 이렇게 뭉쳐 있어야 되는데 3억 얼만데 누가 횡령했나? 전임 격리가 눈빛이 좀 이상했는데 하면서 엄한 사람을 살포 우리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관리비 예치금, 선수관리비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관리비 예치금이 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관리비 예치금은 관리비가 후부가죠. 선부가가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10월 끝났잖아요. 근데 10월 1일부터 10월 말일 관리비에 대한 그 비용을 저희가 11월 뭐 12일에서 19일 사이에 보통 부과를 하잖아요. 후부가라고 하죠. 근데 첫 달에도 여러분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첫 달을 사용하려면 모아놓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 정도 들지 예상을 해서 평형당, 옛날에는 평형당 이렇게 했었고요. 요즘은 제곱미터당 얼마 해서 소유주, 당연히 소유주한테 걷겠죠. 왜냐면 그 집을 처음에 산 사람들이 관리비가 아니라 이거는 선수관리비라고 해서 나중에 돌려줄 거니까. 네, 선수관리비라고 해서 돌려주기 때문에 소유주에게 걷어두는 돈입니다. 근데 우리 대표님들이 선수관리비, 이 관리비 예치금이 이상하다. 통장 잔액보다 분명히 회계상 금액이 더 많아 보여요. 선수관리비가 분명히 막 3억 몇천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통장에는 그만큼 돈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죠? 어디로 갔을까 선수관리비는? 그 비밀은요. 우리가 당월에 사용 비용을 모아놓은 돈으로 쓰겠죠. 여러분. 그죠? 여태까지 우리 선수관리비라던가 아니면 그 전에 걷어둔 관리비로 쓰겠죠. 그러면 그 달에 그 미리 걷어두지 않은 비용들 있죠? 그 비용들을 저희가 쓰잖아요. 그럼 그 비용이랑 또 물건을 한꺼번에 사잖아요. 한꺼번에 뭐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물건을 구매를 했어요. 근데 걷을 때는 어떻게 걷죠? 조금씩 걷잖아요. 그래서 아직 안 들어온 돈. 성급 비용도 그렇죠. 나눠서 하잖아요. 그렇죠. 나눠서 한 달에 뭐 2,000만 원짜리 공사를 하거나 2,000만 원짜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죠. 근데 걷을 때는 뭐 10분의 1, 12분의 1, 6분의 1 이렇게 걷잖아요. 그럼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가지급금, 가짜로 지급한 금액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미수관리비예요. 여러분 미수관리비가 뭔지 아시죠? 아직 관리비를 내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상가 거를 봤더니 그 상가는 관리비가 한 달에 1억 한 5천인데 미수관리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4억이에요. 4억. 저는 거기가 운영되는 것 자체가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미수관리비가 많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즉 이거는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 돈이잖아요. 걷어지지 않은 관리비라는 얘기잖아요. 아파트는 수입 자체가 뭐만 있죠? 관리비만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가 안 들어오면 돈이 항상 통장에 쪼들릴 수밖에 없어요.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언제 선수관리비 통장에 금액이 다 들어올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재건축을 위해서 관리비가 모두 정산이 됐어요. 모든 세대가 나가시고 그래서 더 이상 어떤 비용이나 기타 선급 비용, 미수관리비 이런 게 전혀 없다면 관리비 예치금이 드디어 자기의 본 자태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 중간에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리비 예치금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있다. 그런 건 왜 그럴까요? 잡수입, 장기선 충당금 이런 게 많은 단지는 이런 게 좀 많이 있겠죠? 네, 그러면 관리비 예치금 처리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일반적으로 관리규약에는요, 관리비 예치금이요, 집을 판 사람이 돌려주고요, 집을 산 사람한테 이렇게 그 집을 판 사람한테 돌려줘요. 그리고 집을 산 사람한테 다시 받아야 돼요. 관리사무소에서. 근데 그렇게 되면 어때요?
어차피 같은 돈을 주고받는 건데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너희들끼리 만나서 주고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서로 집을 산 사람이 판 사람한테 관리비 예치금을 숑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관리사무소 돈은 그대로 있고 그 사람은 돈을 받고 나가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그 관리비 예치금 처리하는 것 중에 미수관리비 예치금 얘기를 드리면 그 경매 있잖아요. 우리 경매하잖아요. 경매 시에 그걸 선수관리비로 세대 사용료를 차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매하게 되면 여러분 그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경락자 돈 받은 사람한테 경매를 받은 사람한테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선수관리비에서 세대 사용료 아니 선수관리비된다 관리비 중에 세대 사용료는 낼 의무가 없어요. 이분들이 아니면 연체료는 낼 의무가 없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 사람이 어차피 낼 관리비잖아요. 물론 이분이 경매로 집 팔고 나가니까 안 됐죠. 그렇지만 관리 손실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선수의 관리비로 세대 사용료를 차감하는 겁니다. 차감이라는 거는 관리비를 수납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회계 방법은 우리 미수관리비 예치금 있잖아요. 미수관리비 예치금 그 금액을 가지고 미수관리비를 수납을 잡아주는 겁니다. 수납을 잡고 미수관리비 예치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그 사람의 미수관리비가 새로 생성이 되겠죠. 미수관리비가 생성이 되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누구한테 받으면 될까요? 누구한테 받으면 되죠? 새로 경매 받으신 분, 새로 이사 오실 분한테 관리사무소에서 받고 대신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 경매 관리비가 많이 빌리셔서 저희가 선수관리비로 세대관리비 차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그분한테 선수관리비 주시지 말고 관리실로 선수관리비 납부해 주세요 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또 이제 자금 관리비 예치금 확인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자금 물음표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현금 물음표랑은 다릅니다, 여러분. 현금 물음표는 훨씬 복잡해요, 이거보다. 자금 물음표는 뭐냐면 우리가 관리비 출연금 원래 있던 금액에다가 자금의 증가에서 자금의 감소를 빼잖아요. 그러면 그게 은행 자금 잔액이랑 딱 맞습니다. 그러면은 감사님들이 아니 우리 돈 어디 갔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자금 흐름표를 탁 보여주시면서 감사님 관리비 출연금하고 자금의 우리 증가하는 뭐 예비비라던가 당기수익이라던가 뭐 미지급 비용이라던가 이런 부분이랑 여기서 더하고 그리고 이제 시제라던가 아니면 현금 비용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빼면 은행 장은액이랑 딱 일치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이걸 보시면 아 그렇구나 라고 감사님이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물론 회계를 좀 이해하시는 감사님은 그렇겠죠. 그래서 설명을 혹시 너무 설명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은 이 자금 흐름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금 흐름표는 제가 별도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달아주셔야지 제가 힘이 나서 열심히 하죠. 오늘 제가 노트북을 새로 개비를 해서 한번 웹캠으로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미수관리비가 어디로 갔을까? 네, 물어보실 때 이 유튜브를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